매일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 어떤 이들은 걸어서, 어떤 이들은 버스를 이용하는데요. 만약 스쿨버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무인으로 움직이는 첨단 스쿨버스. 이번 시간은 우리 학생들이 특별한 무인 스쿨버스를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이동 경로 설계부터 스스로 움직이는 이동 장치 메이킹까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스쿨버스를 특별한 소프트웨어 수업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명현중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유비쿼터스 동아리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소프트웨어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는 학생들. 어떤 미션이 주어지든지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자, 모두들 준비가 됐으니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무인 자동차가 움직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로를 탐색해보고, 특별히 이제 경로가 되게 다양하지만 우리 학교에 만약에 무인 스쿨버스가 온다면 그 스쿨버스는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학생들을 태우고 다닐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고리즘도 공부해보고 실제 이제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수업 주제는 우리 학교 무인 스쿨버스 만들기.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인 자동차란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다른 하나는 스쿨버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에 따라 경로를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와 프로그래밍 실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컴퓨팅적 사고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라인 트레이싱이라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스크래치, 로봇, 아두이노 세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해봄으로써 하나의 알고리즘을 다양한 방법,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각 도구의 장단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션을 완료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이제 그 첫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주제가 무인 스쿨버스 만들기인 만큼 무인 자동차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인 자동차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식하고 목표 지점까지 알아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무인 자동차의 핵심은 진로와 장애물 인식 기술. 학생들은 무인 자동차의 주행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제작할 무인 스쿨버스에 어떤 기술과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 스쿨버스가 무인 스쿨버스라면 우리 모둠이 학교를 등교할 경우 무인 자동차가 알아야 할 핵심 요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스쿨버스라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학생들을 태운다면 이동 시간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고 한 번 지나간 길을 몇 번이고 중복해서 지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주행의 주체가 되지 않는 무인 스쿨버스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조건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착 시간 알아야지. 막 8시 40분에 10시 40분까지 등교할 때 도착 시간 알아야지. 제주도까지.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친구들과 상의하며 무인 스쿨버스에 탑재돼야 하는 핵심 요소를 추출해냅니다. 시간도 중요해. 이제 앞에서 이제 도로, 정류장 이런 핵심 요소를 추출했는데, 그 추출한 요소를 이용해서 우리 모둠을 태우고 등교하는 무인 자동차의 경로를 한번 각자 한번 그려보고 그 그린 경로들을 합쳐서 하나의 경로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학습지에다가 색깔 펜으로 표현한 다음에 우리 모둠은 경로가 완성됐다. 그러면 앞에 나와서 경로를 표시해주세요. 학생들이 살고 있는 동네 지도가 등장했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한 무인 스쿨버스가 모둠원의 집을 순회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경로를 지도에 직접 표시해보는 시간인데요. 조금 전 학생들이 추출한 무인 스쿨버스의 핵심 요소와 함께 학생들이 사는 위치, 도로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냥 한 번에. 그럼 언니께 빠른 거예요? 언니께 빠른 거예요? 이렇게도 빠르지. 서로가 평소에 오가던 등하굣길을 되짚어보며 거리상 그리고 시간상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좁혀나가는 학생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에서 불필요한 요소와 필요 요소를 구분하고 복잡한 요소를 단순화하며 알고리즘 설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모든별로 경로를 다 만들어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만 탈 것이 아니라 우리 동아리가 다 또 타야 되니까 모든별로 이제 만든 경로를 이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설명하면서 어디 들리는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네. 저희는 먼저 명현중학교에서 출발해서 이쪽에 있는 진호네 집을 갔다가 그 앞에 있는 창현이네 집을 가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수연이네 집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제일 가까이 있는 저희 집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서 명현중학교로 다시 갈 생각입니다. 먼저 명현중학교에서 여기 저희 집을 이렇게 데리고 저를 데리고 이렇게 가면은 예정이 언니네가 있는데 여기서 예정이 언니를 태우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우 언니를 태우고 그리고 밑으로 또 이렇게 내려와서 데리러 가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은 되는 겁니다. 개인만의 경로에서 모둠의 경로를 만들고 각 모둠의 경로들을 모두 합하니 동아리 학생들을 태울 수 있는 무인 스쿨버스 경로가 완성됐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길, 이 길을 찾아내기까지의 노력은 미션 해결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로를 정했으면 그 경로를 따라서 주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인 트레이싱 알고리즘은 우리 그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쓰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구분해서 그 색깔을 따라서 알아서 주행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만들 무인 스쿨버스의 원리는 라인 트레이싱의 원리와 같습니다. 라인 트레이싱이란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의 주행 방법을 뜻하는데요. 기기 장치에 부착된 광 센서가 라인의 색을 인식하고 반사광 값에 따라 바퀴가 구동되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이 라인 트레이싱의 원리를 이용해 무인 스쿨버스가 경로를 따라 주행하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코딩 실력이 빛을 발할 차례입니다. 자, 모든별로 역할을 나눠서 우리가 방금 공부한 그 라인 트레이싱 알고리즘에 따라서 스크래치로도 구현해보고 그다음에 로봇 EV3로도 구현해보고 그다음에 아두이노로도 한번 구현을 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 똑같은 알고리즘을 써서 구현이 가능한지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실전입니다. 학생들은 스크래치, EV3 로봇, 아두이노 3가지 도구 중 하나를 선택하고 동일하게 주어진 알고리즘을 각각의 프로그램 속에 녹여내야 하는데요. 라인 트레이싱을 활용한 무인 스쿨버스 코딩 미션. 지금부터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딩 미션에 사용할 첫 번째 프로그래밍 도구는 바로 스크래치입니다. 스크래치를 선택한 모든 학생들은 무인 스쿨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화면을 메울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필요한 핵심 요소만을 찾아 스프라이트로 제작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인 스쿨버스가 목적지까지 어떤 조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에 경로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로 목적지들을 정한 다음에 버스 스프라이트로요. X하고 Y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이동하게 만들 거예요.
학생들은 자신이 사는 곳과 모두먼의 거주지를 모두 경유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경로를 탐색해 보는데요. 최종 목적지인 학교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스프라이트에 필요한 XY 좌표값을 찾아 입력합니다. 무인 스쿨버스의 이동 조건을 설정하는 과정. 과연 학생들이 지시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버스에 대한 스프라이트는 꺾이는 부분의 좌표로 가서 1초 기다린 다음에 이번 역은 무슨 역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다른 역으로 다시 가서 똑같이 반복을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요. 다른 스프라이트에 대한 명령은 없어요? 정류장은 그냥 어딘지 표시만 하려고 스프라이트만 해놨어요. 어느새 학생들의 무인 스쿨버스가 완성됐습니다. 탑승자 수가 표시되며 정거장 안내를 도와주는 작품부터 실제 지도를 활용해 주행 경로를 표현한 작품, 그리고 알록달록한 시각적 효과가 돋보이는 작품까지. 최종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무인 스쿨버스. 스크래치를 활용한 코딩 미션 성공입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항상 수업을 할 때도 게임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버스 경로를 이용해서 스쿨버스를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더 현실감 있어서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코딩 미션 두 번째 프로그래밍 도구는 EV3 로봇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EV3 로봇은 입력된 정보에 따라 주어진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운영 체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컬러 센서. 이 센서가 지면의 색깔과 장애물을 구분하는 로봇의 눈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라인 트레이싱이라 해서 검은색 라인을 따라다니는 로봇이에요. 검은색 라인은 어떤 원리로 따라다닐 수 있어요? 이 센서로 검은색 라인을 감지해서 검은색 라인의 옷이 뒤쪽 바퀴가 움직여서 검은색의 바깥쪽으로 나가고 검은색 바깥으로 나갈 시 이쪽 바퀴가 움직여서 검은색 안쪽으로 다시 움직여.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앞으로 나가는 원리예요. 원래는 이야기 쉬워도 코딩 막상 시작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서 인식하고 움직이고 인식하고 움직이고 이거 반복하면은 은근 쉬워요. 작은 부품 하나라도 놓칠세라 조립하는 손길에 신중을 기하는 모둠. 이 모둠은 로봇 안에 무려 4가지의 센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 들어볼까요? 터치 센서는 누르면은 고맙다면서 소리가 나고 이 화면에는 돈을 달라는 글씨가 뜨고 이쪽 컬러 센서에는 색을 인지해서 라인 트레이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초음파 센서는 8cm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멈출 수 있게 해요. 사용할 센서가 많다는 건 그만큼 프로그래밍 작업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각 센서 값의 범위를 파악하고 그 중간 값을 찾아 입력해야만 라인 트레이싱 알고리즘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검정색 라인을 감지하고 경계를 따라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로봇. 학생들의 똑부러지는 프로그래밍 실력이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EV3 라인 트레이싱을 만들었고 저는 이걸로 무인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의 바깥으로 나갈 시 바로 라인 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느 지점에 도착했을 시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스탑이라 외치며 이렇게 멈추게 되고 10초 후에는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기계공학적 기술과 전기 신호의 상호작용을 확인해 본 시간.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파악하고 이를 순서화하며 EV3 로봇을 활용한 코딩 미션을 완벽히 수행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잘 알려주신 덕분에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짜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또 이제 중간에 막혔던 부분을 이제 제 스스로 해결해 나가니까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했지만 흥미롭고 이제 재밌었어요. 코딩 미션에 사용할 마지막 프로그래밍 도구는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는 전자회로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통해 기기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장치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무인 스쿨버스의 기능도 천차만별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단 모터를 이용해서 바퀴를 달아서 앞으로 가는 걸로 만들고 라인 센서를 이용해서 검정색과 하얀색을 구분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걸 정하고 있어요. 모터의 회전을 통해 바퀴를 제어하려는 학생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터에 전기를 전달할 회로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회로상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확인하며 전선을 하나씩 연결해 보는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작업 속에서 전류의 흐름과 저항, 그리고 전자기기의 작동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고 하네요. 친구 지금 박스로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스를 접어가지고 이제 이걸 접어서 바퀴를 달고 해서 무인 버스를 만들고 있어요. 박스로 차 본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아두이노 회로 많고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걸 이제 회로를 다 위에 올리고 전선 다 연결해서 하면 조금 어렵게 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인 스쿨버스에 완성된 회로도를 적용해보는 학생들. 전선이 꼬이거나 접촉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친구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다 외형은 다 만들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지금부터 코딩을 해야 해요. 스크래치와 EV3 로봇에서 블록 형태의 명령어를 간단히 조립해 사용했다면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명령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직접 컴퓨터 언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해진 문법에 맞춰 신호 체계를 전달하는 과정. 역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라인 트레이싱 알고리즘을 반드시 프로그래밍 속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먼저 라인 트랙을 따라가는 센서인데요. 이 센서가 그 빛 반사광이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서 그 정해진 숫자의 이상이랑 이하에 따라 색깔을 감지해서 가는 건데요. 먼저 센서가 총 3개가 있어요. 그 센서 중에서 3개가 다 인식되면 앞면으로 가고 왼쪽 2개만 인식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2개만 인식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또 이 센서들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웃풋으로 나올 때는 모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완성했으니까 소프트웨어까지 완성했으니까 들어가서 실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가서 실험해야 돼요. 학생들이 이해한 대로 코딩이 완성됐다면 무인 스쿨버스가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마을을 순회해야 합니다. 도로를 이탈하지 않고 순조롭게 주행을 이어가는 무인 스쿨버스. 방향 전환이 까다로운 코너도 거침없이 통과하고요. 마침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만든 게 이렇게 잘 운행이 되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들면서 상자가 계속 부서지고 안에 있는 거를 계속 바꿔 껴야 되고 빠지고 해갖고 다시 꽂느라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코너도 잘 돌고 해서 되게 기분 좋아요. 익숙치 않은 기기들을 다루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 학생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아두이노를 활용한 코딩 미션까지 멋지게 성공했는데요. 이 배움의 과정을 탄탄하게 다듬고 연마한다면 코딩에 필요한 명령어를 더욱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모둠을 나눠가지고 우리 학교 스쿨버스를 아두이노 스크래치 EV3로 만들어 봤는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3가지를 다 다루어 보면은 요 프로그램은 뭘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있으니까 그 도구들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면 이제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오늘은 스크래치로 무인 스쿨버스를 프로그래밍 했는데 제가 꿈이 프로그래머여서 기회가 되면은 게임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두이노가 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했는데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잘 해결해가지고 완성된 그 무인 자동차를 보고 이렇게 뿌듯하거나 기쁨을 느끼면 뭐 그런 게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한 무인 스쿨버스 제작기.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능력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은 어떤 값진 기술로 발현될까요? 결과는 우리 학생들의 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